또 이 시기는 이제 보육기관하고의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유치원 문제라든지 그렇게 유치원에 안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사귀는 친구 자기 뭐 그런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이 아이를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나에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시기에 친구 사귀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자존감이라는 거죠. 자기가 튼튼해야지 친구 사귀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칭찬하고 아이의 장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인식시켜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후천적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지킨다든지 물건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면서 웃는 거, 안녕하고 하는 거, 아니면 어른들이 왔을 때 배꼽 인사하는 거, 이런 하나하나가 간단한 기술이지만 이것이 아이들의 말하자면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부모들끼리 친하다든지 또 또래 아이들하고 사귈 시간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도 높고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는 그런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는 어떻든 역할놀이 보고 배웁니다. 사실 그 영재발굴단에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 영재발굴단에 보면 유튜브만 가지고 영재가 된 아이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영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문학 영재인데 이 아이는 유튜브에 천문학 자료를 봐가지고 영어도 되게 잘해요. 유튜브만 봐가지고. 그만큼 요 시기에 아이들이 영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흉내내고 이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는데 거울 이론의 기능 상당히 뛰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거울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울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전운동 영역에 있는데 어떤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그것을 행동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전운동 영역에. 이 거울 이론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울 이론이 주로 있는 데는 이렇게 말이죠. 들어서 말하자면 하기 때문에 축두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나 이런 파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정엽에도 있고요. 또 어떻든 이제 전운동 영역에 주로 많이 거울 이론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아이들한테는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놀이도 역할놀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림책 읽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이들이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지 행동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런 것들로 가능하다는지. 동영상도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지금은 지니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을 보면 아이들이 그 동영상 하나만 한 번만 딱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장난감 가지고 되게 잘 놀아요. 바로 그거죠. 이게 다 거울 유런의 힘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유플러스나 이런 데서는 아예 유튜브를 갖다가 제대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만큼 동영상의 힘이 큰 거죠. 왜냐하면 이 거울 유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이들이 뭐 요즘은 이렇게 게임에 대한 지침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한번 딱 보면 그리고 또 그게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그 사람은 뭐 한 달에 20억씩 벌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난감 개봉하는 그 동영상만 올리는데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이제 어떻든 간에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게 아주 중요하다. 예, 흉내내고 모델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또 이 시기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에 안 간다는 거죠. 어린이집에 안 가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친구가 없든지 친구하고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기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하다라고 하는 거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낯설기 때문에 싫어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염두에 둬서 조금 오랫동안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서라도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요. 또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줘서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한테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조금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아까 손가락 빨기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든 간에 치아가 변형되는 것은 5, 6세가 지나면 변형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용물로 베개라든지 애착
애착 인형이라든지 장난감 이런 것들 좀 사용해야 되고요.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또 강제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AAP에서도 강제적인 바람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보상이 있으면 그것이 반복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을 빠는 아이가 있다라고 그러죠. 이제 손을 어떤 것 이제 심심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손을 빨면 그 심심하는 게 해소가 되면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심할 때마다 계속 손을 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의 고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3개월이면 이제 웬만한 습관 같은 것들은 3개월이면 습관이 잡히고요. 간단한 습관은 21일이면 잡힙니다. 그래서 수면이나 이런 행동적인 것은 3주만 반복하면 잡힌다는 거죠. 그게 행동이. 물론 이제 그 외에 좀 어려운 것들, 어려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3개월이 걸리기도 하는데 어떻든 뭐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